36살이었던 브라이언 쿠퍼는 21살이었던 알리샤가 5년 동안 일하던 홈디포라는 회사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알리샤의 직장 상사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옆에 브라이언. 하지만 이 남자 문제가 엄청 많은 남자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알리샤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막 사랑해, 널 사랑해, 이런 집착 수준이 아닌 브라이언이 회사에서 알리샤를 뭐라고 불렀냐면 야 상여, 야 걸레 일로 와봐,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다 있는데 야 창녀야, 야 걸레야 일로 와.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자기가 심심하면 알리샤를 불러다가 물건 던지고 야 이게 일 다 한 거야? 다시 해와, 빠꾸 시키고 야 오늘 이거 다 해놓고 집에 가라. 이거 다 안 해놓고 집에 가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없는 일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너 집에 가지마. 오늘 하루 내내 일만 해. 알리샤에게 일부러 많은 작업을 맡겨서 추가 근무를 하게 만들고, 아니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거 참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알리샤가 고위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한 거예요. 매니저인 브라이언이 자기를 학대하고 언어 폭행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고위 경영진이 취하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 몰라. 브라이언은 자기가 직장 상사라는 것을 남용하면서 무려 5년 동안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라면 진짜 어우씨 재수없는 새끼, 내가 더러워서 안 다닌다, 에이 퇴! 이러면서 바로 그만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알리샤는 달랐습니다. 이런 직장 상사 밑에서 5년을 일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브라이언은 왜 이렇게 알리샤를 싫어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괴롭힌 걸까? 그 이유는 널 좋아하니까. 옆에 사진 보시면 알리샤 이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브라이언은 알리샤에게 몇 번 고백을 한 상태였습니다.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사귀자. 그런데 이때 알리샤가 싫다고 한 거예요. 왜? 이때 알리샤는요, 이미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미혼모였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브라이언이 내 스타일도 아니야. 브라이언의 몇 번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알리샤가 미안하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심술이 난 겁니다. 네가 날 거부해?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데 창녀야 걸레야 일로 와라 막말하고, 브라이언은 자기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샤와 사귄다고 알리샤가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알리샤는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브라이언은 알리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건 내 여동생 결혼식이야. 같이 가자. 거기를 왜 제가 같이 가요? 싫어요. 혼자 가세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너 나랑 같이 내 여동생 결혼식 안 가면 내가 너 여기 직장에서 잘라버릴 거야. 회사 그만두기 싫으면 나 따라서 같이 가. 아니 그 직장이 뭐라고. 이런 미친 상사가 협박을 하고 괴롭히면 그냥 야 꺼져 하고 그만두면 되는데, 이때 알리샤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혼모였고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장보다 홈디포 여기 회사가 돈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걸 포기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여길 나가면 이만한 월급 어디 가서 받아보겠나. 좀 힘들어도 버텨야지. 그렇게 브라이언의 강압, 협박을 다 견디고 참은 거예요. 여튼 자기의 여동생 결혼식에 같이 가자는 브라이언의 말에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알리샤는 알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을 자기 엄마한테 털어놔요. 엄마 짜증나. 그 새끼가 또 난리야. 무슨 지 여동생 결혼식을 같이 가재. 짜증나.
알리샤의 어머니는 딸이 직장 상사인 브라이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하소연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결혼식까지 같이 가자 했다 하니 이 엄마가 좀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렸었대요. 그 결혼식 안 갈 순 없어? 뭐 아프다고 하던지 핑계대면 되잖아. 하지만 이런 엄마의 만류에도 알리샤는 엄마 걱정하지 마. 그냥 친구 사이로 가는 거니까 그 이상 뭐 어떤 것도 없을 거야. 결혼식이 위스콘신주 도어 카운티에 있는 리조트라고 하던데 이름이 샌드베이치 비치 리조트라고 했나? 거리가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일 일찍 갔다가 하루 자고 집으로 돌아올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2012년 8월 18일 브라이언과 알리샤는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결혼식이 열린다는 리조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 건지 리조트에 도착한 직후 알리샤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 짜증나. 브라이언이 자기 여동생이 여기서 결혼식 할 거라고 데리고 온 데가 리조트가 아니라 호텔이야. 동생 결혼식 하기 전에 호텔에서 자고 가잔다. 아, 진짜 짜증나. 브라이언이 알리샤를 결혼식이 열리는 리조트 근처의 호텔로 먼저 데리고 온 거예요. 왜 호텔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브라이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 온 김에 여기서 같이 자자. 자고 결혼식 가자. 관계 가지고 싶어서. 이런 꼼수가 뻔히 다 보이니까 안 그래도 싫은데 더 싫었겠죠. 당연히 알리샤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동생 결혼식 같이 가달라면서요. 호텔은 왜 와요? 아, 그만 좀 하세요.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저 돌아가면 직장도 그만둘 거고 우리 인연도 이걸로 끝이에요. 이 브라이언의 여동생 결혼식이 안 열린 건 아니에요. 호텔이 아닌 근처 리조트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자고 가자. 그 성관계 가지자 라고 한 거죠. 알리샤는 완전히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브라이언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는데 자정이 훌쩍 넘은 거예요. 당일날 못 돌아가겠다. 자고 가야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리샤는 당연히 브라이언과 호텔방을 따로 잡고 홀로 호텔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브라이언이 방을 따라 들어오면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내일 나랑 같이 영화 볼래? 와,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사람과 영화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딱 잘라 거절한 거예요. 싫어요. 나가세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 그냥 면전에서 단호하게 민망하게 거절당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면서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그대로 브라이언이 침대에 누워있었던 알리샤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리샤는 이때 임신 중이었어요. 이 순간 알리샤는 자기보다 아기가 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 놀란 상황에서도 알리샤는 아기가 있다고 아기를 생각해서 이러지 말아달라고 간청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브라이언은 계속적으로 목을 졸랐고 끝내 알리샤를 살해까지 합니다. 결국 알리샤와 뱃속의 아기까지 다 사망했어요. 와, 여기서라도 이성을 찾았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라도 했다면 상황은 더 나아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놈은요, 정상적인 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 손에 죽어있는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사랑한다고 협박하고 사귀자고 애원했던 여자가 자기 손에 버젓이 내 눈앞에서 죽어있는데 이놈은 슬퍼하기는커녕 그 상황에서 사망해 있는 알리샤의 옷을 다 벗깁니다. 왜? 다 벗은 거 보고 싶어서. 실제로 경찰에 잡히고 나서 브라이언이 옷을 다 벗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벗은 거 보고 싶어서. 다 벗긴 채 그 짓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 벗긴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후 그 짓까지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이때까지 뭐 두 사람 성관계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나 보다. 벗은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 브라이언이 알리샤의 벗은 몸을 한 번도 못 봤나 보네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요. 이놈이요. 와, 진짜 독한 징한 놈이에요. 경악할 만한 게 알리샤를 향한 브라이언의 집착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반 협박해가지고 알리샤를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브라이언은 알리샤가 올 때마다 자기 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기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알리샤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 몰래 봤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호텔이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잠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알리샤 방 화장실 쓰레기통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알리샤가 벌거벗고 샤워하는 모습까지 다 녹화하고 지켜봤습니다. 와, 너무 소름 돋죠? 이 모든 사실을 알리샤는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했어요. 비디오 테이프는 브라이언이 경찰에 자수하고 난 후에 발견됐습니다. 알리샤를 죽인 후 브라이언은 그녀의 시체 위에 담요를 덮고 머리 밑에 베개를 얹었습니다. 누워서 자는 것 마냥. 그리고 본인은 욕조에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브라이언은 가까운 호수로 향했습니다. 왜? 나도 죽으려고. 죄책감은 있었던 건지 자살 시도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남 죽이는 건 쉬워도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건 어려웠나 봐요. 실패합니다. 그 후 다시 가까운 주유소로 향합니다. 옷이 흠뻑 젖은 채 브라이언은 주유소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가 점원에게 911, 119에 전화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알리샤를 죽였습니다. 고의로 죽였어요. 라며 자수. 그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수를 한 김에 좀 더 솔직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경찰에 잡힌 후 브라이언은 살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랑 알리샤는 사귀는 사이였어요. 그날 저랑 둘이 호텔방 안에 있었는데 알리샤가 저한테 관계를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알리샤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괜히 임신 중일 때 했다가 애도 알리샤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 딴에 그게 너무 걱정돼서 관계는 아직 안 된다 거절을 딱 했는데 알리샤가 막무가내로 들이밀더라고요. 그렇게 몸싸움이 조금 이어졌는데 그때 제가 술을 좀 마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알리샤가 제 손을 엄청 세게 무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제 딴에 절 방어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당시 검찰은요, 뭐 이 사건 누워서 떡먹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범인이 자수했고 범행 상황에 대해 자백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알리샤의 엄마 그리고 친구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알리샤가 브라이언과 사귀었다고? 알리샤가 먼저 덮쳤다고? 내가 브라이언 저 새끼가 얼마나 알리샤를 괴롭혀 왔는지 내가 다 듣고 다 본 게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네? 바로 알리샤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이 새끼 말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살인이 어떻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냐? 그럼 술 취해서 사람 죽이면 그냥 다 무죄고 정당방위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이때 이루어진 재판은 브라이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위 탐문 수사를 조금만 해봐도 그동안 브라이언이 알리샤를 어떻게 대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브라이언은 자기는 무죄다 라고 주장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1급 고의적 살인 혐의로 2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4년 7월 24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건의 유죄 판결.
알리샤와 뱃속에 있었던 아기, 이렇게 두 건을 받은 거예요. 와,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직장 상사가 무슨 나를 물건 취급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개념이 아닌 물건. 나 이거 가지고 싶어. 그래서 집착. 안 사겨? 이래도? 네가 나랑 사귈 때까지 나 너 괴롭힌다. 그리고 정말 최악인 게 화장실에 카메라. 와, 종신형 다행입니다. 이 사건 후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알리샤의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건 후 알리샤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들을 돕고 아이를 잃어 슬퍼하는 부모들을 위해 상담과 수련회를 제공하는 단체인 퍼플 프로젝트를 만들어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알리샤의 어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리샤와 뱃속의 아기인 아바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커지고 되돌려질 겁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2012년도에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